설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8세 한지은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500억짜리 리조트 회장인데 왜 이러고 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친척들도 6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 하지만 지은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명절 때 어차피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서울 대치동 45평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지은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8.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인생. 지은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얼른 손을 닦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며느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힌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보낸 거 보셨죠? 설날 음식 준비 리스트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메인 메뉴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지는 마치 회사에서 보고하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떡국은 사골 육수로 48시간 우려내셔야 해요. 제 친정 쪽에서 육수 맛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고기 누린내 조금만 나도 바로 아시니까요. 응, 알았다. 그리고 갈비찜은요. 1등급 한우로 준비하세요. 마트 정육 코너 가시면 따로 주문해야 할 거예요.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은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1등급 한우라면 비싸도 한참 비쌀 텐데요. 저는 3가지 부탁드려요. 김치전,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은 신김치 쓰시되 물기 완전히 짜내셔야 바삭하게 되고요. 수지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잡채는 당면 500g 기준으로 만드세요. 재료 비율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 따로 보내드릴게요. 색깔별로 예쁘게 담아주셔야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거든요. 사진 찍어서요. 지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는 땀 흘려가며 만들고 며느리는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자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팔로워가 3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워킹맘의 우아한 일상이라는 계정 이름으로 완벽한 집안 살림과 명절 상차림을 올리곤 했습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다 준비하는 거였지만요. 아, 그리고요.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 15명 올 거예요. 15명이나?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저녁까지는 계실 거라서 점심하고 저녁 2끼 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어머니는 명절 때 어차피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 데도 없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바쁘신 게 외로우시지 않고 좋으실 거 아니에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장 보러 다니세요. 아, 마트 영수증은 꼭 챙겨주세요. 나중에 가계부 정리해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고 지은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설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지만 지은에게는 그저 노동의 날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육수 끓이고 고기 재우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그렇게 온종일 주방에서 땀 흘리다 보면 어느새 명절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이번 설날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우리 엄마 손맛이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 팔로워 수도 더 늘겠다. 헤헤, 그치? 완벽한 명절 상차림 사진 올리면 반응 엄청 좋을 거야. 지은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는 그저 손맛 좋은 무료 요리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통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려면 서둘러야 했으니까요. 지은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장은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장바구니를 들고 재료를 하나씩 담았습니다. 1등급 한우, 싱싱한 동태, 유기농 채소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 금액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고생할 재료를 사는구나.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 장례식에서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엄마가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이제 리조트는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가.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조트. 제주도에 있는 500억 규모의 프리미엄 리조트 체인. 어머니가 30년간 일궈낸 사업이었습니다. 6개월 전 지은은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수진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이어리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다르게 보내기로. 설날 이틀 전 새벽 3시 한지은은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48시간째 끓이고 있는 사골 육수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다가 30분 후 다시 일어나 육수를 저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푹 쉬고 있겠죠. 하지만 지은만은 쉴 수 없었습니다.
육수를 끓인 지 정확히 48시간이 됐습니다.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진했습니다. 고기 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화장도 지운 맨얼굴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응. 육수 끓이고 있어. 수진이 냄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색깔이 좀 탁한데요? 48시간 끓였는데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드릴 게 또 생겼어요. 지은은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말일까요? 제 친정 조카들이요. 채식주의자래요. 고기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따로 채식 메뉴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채식 메뉴? 네. 두부 스테이크 같은 거요. 샐러드도 신선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드레싱은 직접 만드신 걸로요. 조카들이 시판 제품은 안 먹거든요. 지은은 냄비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지는 하품을 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두부가 한 모 있었습니다. 채소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식 스테이크를 만들 재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은은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도라지를 손질하고 고사리를 삶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오전 내내 나물을 무쳤습니다. 오후에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전, 동태전, 호박전. 프라이팬 앞에서 땀을 흘리며 한 장 한 장 부쳤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민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은이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우리가 끼면 오히려 방해만 돼요. 민수는 잠깐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진짜 웃겨. 지은은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전을 다 부치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싱크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설날 전날 밤 11시 모든 음식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담아뒀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아니, 지금 하려고. 그럼 빨리 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친정 식구들 오시거든요. 지은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설날 전날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에서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고 필요한 옷만 넣었습니다. 속옷 몇 벌, 간단한 외출복 2벌,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방 맨 아래 깔아뒀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지은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살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방을 닫았습니다. 지퍼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지은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민수 부부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을 열고 자신의 검은 구두만 꺼내 신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쪽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웠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지은은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5분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청담동이요. 제이스카이 리조트 쪽으로요. 아, 그 고급 리조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벽이라 불빛들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들이 하나씩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고모네 가족, 이모네 가족, 사촌 동생들까지 총 15명이었습니다. 소파가 꽉 찼습니다. 식탁 의자도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친정 어머니가 현관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 주방에 계실 거예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인사드려야 하는데. 네, 잠깐만요. 수지는 시어머니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방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지는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도 조용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고 싱크대도 깨끗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어제까지 준비하던 떡국도 갈비찜도 전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 문을 붙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수진이 거실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어머니가 안 계셔. 뭐? 어디 가셨는데? 민수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모르겠어. 방에도 없고 주방에도 없고 음식도 하나도 없어.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전화를 안 받으시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정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냐? 수진도 불안해졌습니다. 민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위치 추적 응용 프로그램 확인해 봐야겠어. 어머니가 깔아두라고 했던 가족 안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열자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어머니를 나타내는 파란 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엄마가 청담동에 계셔. 청담동? 왜? 수진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청담동 어딘가에 파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청담동에? 갑자기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제이스카이 리조트 운영팀이었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한민수님 귀하와 가족분들을 위한 특별 초대장입니다. 서울 청담동 제이스카이 손님방으로 오시면 설날 특선 만찬과 함께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이게 뭐야? 뭔데? 보여줘. 수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제이스카이 리조트? 청담동에 있는 그 유명한데? 엄마가 계신 곳이랑 같은 동네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왜 리조트에서 초대장을 보내? 민수는 초대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화해 봐야겠어. 민수는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스카이 리조트입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민수인데요. 방금 초대장 받았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 거기 계신가요? 한지은이라고.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시면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를 찾고 있다니까요. 곧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실에서 수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음식도 없는데.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안 계셔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다고? 네. 위치 확인해 보니 청담동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는 안 받으시고.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담동 리조트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거기서 설날 만찬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친정 식구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리조트에서? 네. 제이스카이 리조트요. 거기 정말 고급진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시어머니도 만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겠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엄마 찾으러 가봐야겠어요. 수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배달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청담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치킨과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한참 후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치킨 상자와 짜장면 그릇들이 놓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설날인데 치킨이야? 명절 음식은 하나도 없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이들은 치킨을 집어들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민수는 식탁 옆에 서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세요? 밥을 먹고 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세대로 나눠 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차에는 민수와 수진 그리고 수진 부모님이 탔습니다. 두 번째 차에는 고모네 가족이, 세 번째 차에는 이모네 가족과 할머니가 탔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청담동에 계신 거지?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그리고 이 초대장은 대체 뭐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제이스카이 리조트 서울 손님방.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입구에는 단정한 옷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민수 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회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여기 계신 건가? 승강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층에 도착하자 커다란 양쪽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앞 민수와 수진 그리고 15명의 친정 식구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양쪽 문이었습니다. 금빛 손잡이가 반짝였습니다. 문 앞에 선 직원이 말했습니다. 곧 입장하시겠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 안에 계신 건가? 수진의 친정 식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여기 진짜 고급스럽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스르륵. 안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장식등이 매달려 있었고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원형 탁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접시와 수저가 반짝였습니다. 꽃들이 탁자마다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수진의 고모가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회장 한쪽 벽면에 사진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촬영할 준비가 된 것처럼요. 저건 뭐야? 민수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행사용인가 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왜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야? 어둠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대 쪽에서 환한 빛이 켜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무대 위를 비추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로 쏠렸습니다. 무대 옆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제이스카이 리조트 새로운 회장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이 누구라는 거지? 회장님께서는 지난 6달 동안 조용히 경영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소중한 분들만 모시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자가 무대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진한 남색 한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진주 장신구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화장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여자는 한지은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엄마. 무대 위의 여자는 더 이상 대치동 아파트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전을 부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무대 양쪽에서 리조트 직원들이 일렬로 나타났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지은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민수와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수진이 시어머니? 회장이라고? 지은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스카이 리조트 회장 한지은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의 시선이 천천히 객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은 민수와 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해 주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6달 전 제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경영해 오면서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비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층이라 전망이 좋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유리 탁자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창가로 걸어가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놀랐니? 지은이 천천히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나도 6달 전에 알았단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걸 내게 남기셨더라고.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다면. 지은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희는 알고도 그랬어. 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지은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시어머니니까 뭘 시켜도 참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니? 지은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야. 원래는 너희 주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렸어.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지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일어나. 지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지은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준 차도 돌려받겠어. 차 키도 놓고 가거라. 차까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첫 월급 모아서 산 거야. 이제 그걸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수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가족? 지은이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니?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난 그저 하인이었어.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지은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을 참았어. 가난해도 힘들어도 너 하나만은 잘 키우려고 애썼단다.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너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하인 취급할 때 너는 뭘 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달 안에 짐 싸서 이사 가거라.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당분간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연락하지 마. 지은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0년 동안 줬어. 지은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차례야. 30년 동안 당한 것의 값을 이제 받겠어.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민수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해. 승강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어. 승강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아직 남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보지 않고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작은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한지은으로 살아갈 날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주 리조트 본사 회장실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 프로그램 자료였습니다. 지배인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이 15명입니다. 모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분씩 정성껏 면접 보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지점 면접실로 이동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김미영은 긴장한 듯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10년간 일을 쉬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과연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지은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58배 새로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씨만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래 쉬었는데 괜찮을까? 나이가 많지 않을까? 지은은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겪었던 것들이니까요. 면접이 끝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뽑겠습니다. 모두요? 지배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기본적인 리조트 서비스 교육, 업무 활용 교육, 외국어 기초 교육까지 석 달 과정으로 준비해 주세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지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시 시작 프로그램은 경력이 끊긴 여성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다른 회사들도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지배인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프로그램이 정말 화제네요.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나이 들어도 경력이 끊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석 달 후 첫 번째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김미영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잘했어요, 미영 씨. 처음부터 미영 씨 안에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의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벤치마킹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배인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출발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해서 손님들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요? 그럼 직원들 보너스 두둑히 주세요. 지은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조트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지은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강연장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선희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주부예요. 뉴스 보고 전화드렸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회장님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시어머니한테 15년째 무시당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제 인생을 찾고 싶어졌어요. 지은은 가만히 듣다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우편물입니다. 봉투를 보니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고 수진이도 화려한 생활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서 진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당히 엄마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지은은 제주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대치동 아파트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 무시당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0억 규모 리조트 회장으로서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딸이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제주 리조트 본사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서 계신다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민수와 수진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수지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만이구나.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지은은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이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하는 것,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사장님 부부를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지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저희가 어머니 리조트에서 일할 수는 없을까요? 지은은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일한다고? 네.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일이 뭔지, 진짜 서비스가 뭔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조건이 있다. 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회장 아들이라고 봐달라는 소리 하면 바로 내보낼 거고, 그리고 월급도 신입 직원과 똑같이 받을 거야. 특별 대우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해라. 청소부터 시작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지는 리조트 청소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한다니 믿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로비 청소, 객실 정리.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청소팀장이 지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수 씨와 수진 씨 정말 성실하게 일해요. 다른 직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세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지은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겨볼까 한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새 출발 프로그램 보조 업무를 맡아봐라. 너희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저희 경험이요? 그래.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경험,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이제 리조트의 당당한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출발 프로그램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리조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이게 진짜 성장이야.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는 새 출발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은 자신이 진짜 한지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출발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오랜만에 보내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2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와 수진이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작은 출판사를 차렸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려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에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표지에는 58세, 나의 첫 번째 설날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올해 설날은 우리 셋이서 함께 보내자. 제주로 와라. 정말요, 어머니? 그래. 이번에는 셋이서 만드는 거야. 진짜 가족처럼. 설날 전날 민수와 수진이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리조트 객실에 짐을 풀던 민수가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30년 전 날짜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민수 때문에 행복하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가난해도 괜찮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누렇게 바랜 종이를 적셨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은이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요리 준비하러 가자. 울기만 하면 배고파진다. 세 사람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떡국을 끓이는 동안 민수는 파를 썰고 수지는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이 힘든 일을 혼자 다 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주방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음식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도 퍼졌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리조트 식당에 마련된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함께 만든 떡국, 전,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민수와 수진이 함께 절했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건강 잘 챙기고.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리조트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제주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나쁜 아들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 힘드신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게 편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지은은 바다를 바라보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화가 나. 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남들한테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생각하면 쉽게 잊히지 않아.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너희도 변했고, 나도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엄마. 고맙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제주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갈 곳도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방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고 용서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가고 있었으니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잠 안 오세요? 응. 바다 보고 있었어. 민수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잠시 후 수진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